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낭독 35일차. 엄마의 이름. 듣기만 해도 괜히 눈물이 맺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대단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을 뱃속에서 키워주셨고 큰 고통을 기꺼이 참으며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아무리 투정을 부리고 속을 상하게 해도 엄마는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이마와 눈가에 문득 깊은 주름이 파인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마음 한편이 덜컥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철부지 작은 꼬마가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났으니 엄마도 나이가 드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까요? 종종 어린 시절의 사진첩을 꺼내보며 엄마에게도 젊고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왠지 모를 안타까움과 고마움, 미안함 등 여러 감정이 밀려옵니다. 엄마가 살았던 생을 우리가 다시 한 걸음씩 쫓아 걸어갈 때마다 새삼 그 한없는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꼭 와닿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처음 이 시는 잡지 좋은 생각의 백호 기념 백인 시집 그대의 사랑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에 수록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시가 됐죠. 시인은 1960년 강원도 횡계에서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특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31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그리움에 사무친 나머지 이 시를 썼다고 하죠. 특히 마지막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엄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을까요? 늘 곁에서 주신 사랑의 소중함을 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그 한없는 사랑의 소중함은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쓰촨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북부 산악지대에 있던 웬추안이 가장 피해가 컸는데요. 대부분의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이 그 아래 깔리게 됐습니다. 수많은 구급대원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 곳곳을 수색했는데 어떤 곳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세가 특이했습니다. 오른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고 자세는 구부린 채로 무언가를 감싼 모습이었죠. 식사 도중에 지진이 일어나자 떨어지는 잔해를 황급히 온몸으로 막은 겁니다.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여인의 몸을 들어 올리자 거기에는 꽃무늬 담요에 쌓인 갓난아이가 평화롭게 쌕쌕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이죠.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을 테니까요. 담요 안에는 휴대폰이 있었는데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살아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자식들이 불러주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자기 이름을 잃고 늘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온 삶.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엄마로만 살아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삶이었겠죠. 아이의 이름으로 불려도 그것만으로 힘을 내고 웃음 짓고 행복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한다. 그는 행복이란 영혼의 활동이 미덕과 부합하는 것이며 그런 최고의 행복을 조국이나 신같이 더 높은 명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데서 찾을 수도 있다고 썼다. 줄스 에반스는 삶을 사랑하는 기술에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엄마들에게 자신의 행복은 곧 자식의 행복이었겠죠. 그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할 땐 얻을 수 없고 오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얻을 수 있는 숭고한 행복입니다. 엄마에겐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곧 본인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맺히는 이유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지금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이름까지 잊어버린 채 살아온 엄마의 이름 또한 종종 불러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누구누구 엄마로 살아온 인생 또한 행복하고 기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름을 버렸던 엄마에게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되찾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테니까요. 지금도 종종 엄마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미안할 일은 없다고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엄마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아쉬운 감정이 더 앞서는 거겠죠. 인생의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예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 조금씩 이해하게 되네요. 사랑하기에 더 미안한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죽음을 미안해했다. 신경숙 작가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의 한 문장입니다.
평생 많은 걸 희생하고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음조차 미안해하는 마음,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생각할 때면 저 역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미안해집니다.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사랑한다는 말로 다 담아내지 못한 마음을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로 대신 전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 어떤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친 사람들에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겐 9개월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며 건강검진 결과서를 펼쳐보죠.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나요?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고 하루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당신이 평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9개월입니다. 이 광고는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나는 가족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하게 됐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별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슬프지만 엄마와도 언젠가 이별을 해야 하죠. 그러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 역시 당장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랜만에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전해야겠네요.